한국어가 중국의 금기를 건드렸습니다. 한글로 잠든 민족이 깨어난 겁니다. 중국 정부가 긴급 삭제 조치한 영상.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도우인에서 1억 뷰를 넘긴 영상에서 한 여성이 흐느끼며 외친 이름 하나. 이게 제 이름이에요, 한나래. 제가 중국인이 아니라고요. 상하이 재벌가의 딸로 자란 그녀는 한글 메모 한 장으로 자신의 운명을 뒤엎습니다. 그녀가 찾은 진실은 중국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한리링입니다. 아니, 이제는 한나래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중국 스촨성 청두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대부분을 상하이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국영기업의 고위 간부셨고 어머니는 상하이 명문대학의 역사학 교수셨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공산당원이었고 소위 말하는 붉은 가문의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피아노, 바이올린은 기본이었고 영어와 프랑스어도 배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건 중화민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리링아, 너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한족의 후예란다.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집안에서만 특별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리 가족만의 사투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어른들끼리 모여 앉아 그 특별한 말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다른 방으로 쫓겨났죠. 어른들 얘기니까 너희는 가서 놀아라라는 말과 함께요. 특히 기억나는 건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늘 저를 나래라고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만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나래라고 부르세요? 제 이름은 리링인데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내 진짜 이름이 뭔지, 우리가 누구인지 말이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그러시나 보다 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우리 가족은 남들과 다른 걸까? 왜 집에서만 특별한 말을 쓰는 걸까? 고등학교 때까지도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상하이 최고의 국제학교를 다녔고 성적도 늘 최상위권이었죠. 그러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라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렇게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 자유로운 학문 분위기, 끝없는 지식의 바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학교 도서관의 동아시아 섹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말 보고서를 위해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만주어 문헌 자료실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그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들 사이에서 한 권의 책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만주어 한국어 대조 사전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옆에는 누군가가 연필로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한나래의 기록. 우리의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래? 그건 외할머니가 저를 부르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만주어의 많은 단어들이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들었던 그 특별한 말과 비슷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말들이 한국어와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제 머릿속에서 모든 의문점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만주족의 역사, 청나라 시대의 언어 정책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소수민족들이 겪었던 동아 정책.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도? 그날 이후로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의 방대한 도서관 자료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다른 대학의 자료들까지 뒤졌죠. 그러던 중 저는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20세기 중국의 민족 정책과 만주족의 정체성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그 논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많은 만주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한족으로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만주족 가문들이 족보를 조작하고 언어를 버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 논문의 한 구절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부 만주족 가문들은 가정 내에서만 모어를 사용하며 정체성을 보존했다. 특히 여성 어른들이 이러한 전통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로 우리 외할머니 같은 분들이었던 거죠. 그날 도서관에서 돌아온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하이는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엄마, 저 리링이에요.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한데 물어볼 게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공부는 잘하고 있고. 엄마, 외할머니가 절 나래라고 부르셨던 이유가 뭐예요?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요. 엄마, 저 지금 하버드 도서관에서 만주어 자료들을 봤어요. 우리 가족이 집에서 쓰던 말. 그게 만주어였던 거죠?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리링아, 이 얘기는 전화로 하기엔 너무 길고 복잡해. 며칠 후에 편지를 보낼게. 그걸 읽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일주일 후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봉투에 담긴 10장이 넘는 편지였죠. 저는 기숙사 방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딸 리링에게. 아니, 이제는 나래라고 불러야겠구나. 내가 결국 진실을 알게 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외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지. 그 아이는 영특해서 언젠가는 스스로 찾아낼 거야라고. 우리 가문은 만주족의 후예란다. 청나라 황실과도 연관이 있는 귀족 가문이었지. 하지만 1949년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옛 귀족들은 인민의 적이 되었고 만주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단다. 내 외할아버지는 그때 큰 결단을 내리셨어. 가문의 모든 기록을 불태우고 성을 한족식으로 바꾸고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주하셨지. 하지만 완전히 뿌리를 잊을 순 없었어. 그래서 가족들끼리만 모이면 우리말을 썼고 아이들에게는 우리식 이름을 지어주었단다. 내 이름 나래는 만주어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이야. 외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지. 하지만 호적에는 리링으로 등록해야 했어. 그게 더 안전했으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모든 의문들, 설명할 수 없던 공허함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문화대혁명 때는 정말 위험했단다. 만주족이라는 게 발각되면 봉건 잔재라는 이유로 비판받고 박해받았어. 우리 친척 중 일부는 노동계 조서로 끌려가기도 했지. 그래서 우리는 더욱 철저히 정체성을 숨겨야 했어. 하지만 외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 우리가 누구인지 잊으면 그건 진짜 죽는 거야라고 하시면서 몰래 우리말과 전통을 지키려 애쓰셨지. 내가 태어났을 때도 외할머니는 고집하셨어. 이 아이만큼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라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가문의 숨겨진 역사, 만주족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이 담겨 있었죠. 나래야,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알게 됐으니 선택은 내 몫이야. 계속 할리링으로 살 수도 있고 한나래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늘 너를 사랑한단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해방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문득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래야,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걸 숨기지 말고 세상에 알려라. 우리처럼 정체성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제가 누구인지,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어와 한국어의 연관성을 알게 된 후라 더욱 흥미로웠죠. 놀랍게도 문법 구조가 비슷했고 일부 단어들은 거의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 수업 첫날 교수님이 제 이름을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나래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진짜 이름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과 정체성 찾기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여정이 되었죠. 하버드의 한국어 수업 첫날 김민수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그 억양, 그 리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기본 자음과 모음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기역, 니은, 디귿 발음을 어려워하는 동안 저는 마치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라했거든요. 특히 이응 발음은 우리 집에서 쓰던 만주어 발음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한나래 학생, 발음이 정말 좋네요. 혹시 한국어를 배운 적 있나요? 김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주족 후손이거든요. 어릴 때 집에서 들었던 말들이 한국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주어와 한국어는 같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학설이 있죠. 문법 구조도 비슷하고 일부 어휘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문법이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수는 만주어와 똑같았고 조사를 사용하는 방식도 비슷했어요. 3개월 만에 저는 기초 회화가 가능해졌고 6개월 만에는 중급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2년 걸릴 과정을 저는 6개월 만에 따라잡은 거죠. 김 교수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한나래 학생,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모국어를 되찾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외국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제 정체성의 한 조각을 되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창제와 동북아시아 문자 체계의 상호 영향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논문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당시, 조선은 명나라 및 여진족 후의 만주족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한글 창제 과정에서 파스파 문자뿐만 아니라 여진 문자의 영향도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저는 이 내용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글과 만주 문자 사이에 이런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저는 즉시 이 주제로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아낸 고문서들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초기 문헌에는 여진족과의 교류 기록이 많았고, 심지어 일부 조선 관리들이 여진어를 배웠다는 기록도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만주족의 선조인 여진족 중 일부가 고려 시대에 한반도로 이주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한국인과 혼인하고 점차 동화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조상들도 그런 경우였을까? 이 생각이 들자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가문의 옛 성씨를 추적하다가 고려 시대 기록에서 비슷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북방에서 온 귀족 가문이었는데 고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었죠. 이런 발견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것을 넘어서 동아시아 역사에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2학년이 되자 저는 한국어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기로 했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래야,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라. 중국 정부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열정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곳인데도 왠지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거리의 간판들, 사람들의 대화 소리, 심지어 거리의 냄새까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수업은 한국 고대사였습니다. 박진수 교수님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발해는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지배했죠. 우리 조상들은 훨씬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과 만주, 그 두 지역의 역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박 교수님께 다가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주족 후손이라는 것,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역사적 연결고리들에 대해서요. 교수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나래 학생,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사실 저도 만주와 한반도의 역사적 연결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생각 없나요? 그렇게 저는 박 교수님의 연구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박 교수님의 연구팀에 합류한 후 저는 놀라운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북한에서 몰래 빼돌린 고문서들이었죠. 거기엔 만주족과 조선의 깊은 교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곧 중국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수상한 메일이 도착했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온 것이었죠. 할리링 학생, 당신의 최근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속히 대사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멈출 수 없었죠. 대신 저는 제 연구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나라의 기억이라는 채널을 만들고 첫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래입니다. 중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만주족의 후손이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글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한국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였고 곧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도우인에도 불법 복제되어 퍼졌죠. 단 3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만주족입니다. 부모님이 한족이라고 속이고 사셨어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할머니도 몰래 만주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글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중국 정부는 왜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중국 정부의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영상은 중국 내에서 차단되었고 도우인에 올라온 복제본들도 삭제되었죠. 그리고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나래야, 큰일 났다. 공안이 찾아왔어. 내가 외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제 행동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였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어요.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 저를 민족 분열 선동자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냈어요. 심지어 제 하버드 입학 기록까지 조작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런 탄압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세계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CNN과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56개 민족의 화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소수민족을 한족화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죠. 하지만 한글을 통해 저는 잃어버린 제 뿌리를 찾았습니다. 인터뷰가 방영된 후 전 세계에서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출신 활동가들이 연대에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만주연구회라는 단체였어요. 한나래님,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만주족들의 비밀 네트워크입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활동해왔죠.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즉시 그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청나라 황실의 비밀 문서, 만주어 사전, 심지어 1950년대 중국 정부의 민족 동화 계획 문서까지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한글 만주어 대조 연구서였습니다. 1920년대 일본 학자가 작성한 것인데 두 언어의 놀라운 유사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체계는 만주어의 음운 구조와 놀랍도록 일치한다. 특히 격음과 경음의 구분은 두 언어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글과 만주어, 숨겨진 연결고리라는 제목이었죠. 이번엔 더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학계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여러 언어학자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하버드의 언어학과 교수님도 연락을 주셨어요. 한나래 학생, 당신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박사 과정에 관심 있나요? 제가 지도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부모님은 감시를 받기 시작했고 제 중국 여권은 취소되었죠. 사실상 저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나래 씨, 당신의 연구와 활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국적 취득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중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건 가족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격려했습니다. 나래야,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야. 우리 조상들이 지키려 했던 것을 내가 이어가는 거잖아. 가서 내 길을 가렴. 2023년 봄,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 이름을 한나래로 개명했죠. 드디어 저는 진짜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해 여름, 저는 서울에서 첫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서 한글이 일깨운 만주족의 기억이었죠. 강연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 중에는 한국에 사는 다른 만주족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나래야, 고맙다. 나도 만주족이야. 70년 동안 숨겨왔는데 이제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개인의 정체성 찾기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아름다운 문자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잃어버린 민족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한나래, 억압된 민족의 딸이며 한글이 불러낸 목소리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과 소수민족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 연구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채널도 꾸준히 운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만주어 교육을 전면 금지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개인적으로 만주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국가 통합이었지만 실제로는 문화적 말살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긴급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만주어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이었죠. 영상에서 저는 만주어와 한글의 연관성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왜 이 언어가 보존되어야 하는지 호소했습니다. 만주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영혼이고 동아시아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만주어가 사라지면 우리는 역사의 한 장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여러 국제 언어학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만주족 후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심지어 남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이 중국을 떠날 때 가져온 만주어 책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주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 가족도 성을 바꿨어요. 원래 성은 아이신기오로였죠. 저는 이들과 함께 글로벌 만주 문화보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디지털 만주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전 세계에 흩어진 만주어 자료들을 모으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만주족 가문들이 한글을 비밀리에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만주어를 기록하는 대안적 수단이었던 거죠. 우리 할아버지는 만주어를 한글로 적어두셨어요. 중국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한재미 만주인이 보내온 자료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작성된 한글로 쓴 만주어 교본이었죠.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 이웃나라의 문자를 빌립니다. 한글은 우리 말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이 책으로 조상의 말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발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만주어 배우기 시리즈였죠. 한글을 이용해 만주어를 가르치는 온라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만주족 후손들뿐만 아니라 언어학자들과 역사학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죠. 특히 한국의 언어학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자주정신을 강조하셨죠. 이제 한글이 다른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다니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이정민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024년 저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은 한글의 초국가적 역할, 만주어 보존의 대안적 문자 체계로서의 가능성이었죠. 논문 심사에서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언어학 논문을 넘어섭니다. 문화적 제국주의에 맞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받은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언어보존 연구센터를 설립했죠.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한글 만주어 통합사전 편찬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의 만주어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내에서도 비밀리에 협력하는 학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익명으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현재 저는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한나래의 기억은 이제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만주어 학습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만주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케이롱장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비밀리에 만주어를 가르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나래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평생 지켜온 우리 말이 이제 내 덕분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 같구나.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편지와 함께 그분이 평생 모아온 만주어 자료들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노트에 빼곡히 적힌 만주어 단어들, 할머니의 목소리로 녹음된 만주어 노래들. 저는 그것들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만주어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한글을 매개로 하여 사라져가는 만주어의 발음과 문법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이죠.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이 한나래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이죠. 저는 제 이름처럼 억압받는 모든 민족의 언어와 문화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위대한 문자가 60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민족의 언어와 정체성까지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이름 속에, 언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한글이 제 잃어버린 정체성을 일깨워준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뿌리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